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1일입니다. 2월 달의 첫날이고요. 예, 오늘 저희 이번 주 1월 다섯 번째 주죠. 예, 하루밖에 거래가 안 됐지만 그래도 시장 흐름들, 미국 시장 흐름들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하루짜리에 또 종목들을 조금 몇 개 말씀드렸었죠. 그 종목들 체크해보고 이번 주 관심 가질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1부, 2부 합본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쉬려고 하니까 좀 그래요. 예. 근데 이제 2월 달은 그냥 쭉 쉬는 날 없이 달리고 3월 초까지 계속 시장 분위기 맞추면서 이어갈 텐데 일단 미국 시장 동향부터 끝난 것부터 보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보다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PC 지표 중요한 거 발표됐고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전강 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일단 갭은 메꾸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나스닥 갭은 메꾸는데 메꾸는 곧 초입에 가서 2만선 근처에서 바로 꺾여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만큼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쪽인 것 같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쪽에 대한 시장의 해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세와 관련된 쪽에서 2월 달에서 3월로 연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아니다. 바로 2월 1일 진행할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지금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좀 협상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잘할 테니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라는 쪽에서 협상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은 관세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시장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러니까 관세를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게 상대국한테도 타격이겠지만은 그 장벽을 쌓는 과정 쪽에서 미국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국경지대를 일단은 관세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그래도 교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들일 텐데 거기서 나오는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차 상품, 농산물 같은 경우 또 멕시코 같은 경우는 공산품 같은 경우 많다 보니까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은 미국의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감수하고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국의 경제 입장 그리고 또 GDP 성장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따져봤었을 때 과연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고는 있기 때문에 미국도 좀 주저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요게 막상 2월 1일 날 그냥 행정명령 딱 사인해서 그대로 관세 부과로 나오는지 그래서 그게 불확실성 해소로 나올지 아니면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아이고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들 때까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다가 이반선 위로 그냥 바로 올라서나 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시장은 좀 주춤한 모습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다 하락했는데 그나마 나스닥이 좀 덜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29면은 좀 덜 빠졌습니다. 그냥 약간 그런 상태 쪽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쪽들은 그나마 좀 선방했는데 하지만 엔비디아는 재미없는 이런 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 쪽에서 나왔던 지표들 보게 되면은 일단 개인소득 나쁘지 않았고요. 조금 증가했습니다. 소비 지출 조금 증가했습니다. 0.1씩 다 늘어났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PC 가격지수, 물가지수죠. 이쪽을 보게 되면 PC 소비 지출과 관련된 지수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 연준이 관심이 많겠죠. 2.45에서 2.55.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는 한 2.56 그 정도 사이를 봤었는데 거의 그냥 예상했던 수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올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에서 다가서는 쪽으로 쭉 가나 싶었는데 떨어지다가 살짝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물가 관점으로 봤었을 땐 돌아선다. 이거 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직 아무래도 조금 물가는 쉽게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준의 흐름들 그대로 반영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연준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줄다리기하고 있죠. 이런 쪽에서 이번에 파월은 그래도 내가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연준 의장에서 해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거에도 불사하고 만약에 소송 준비까지 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법적 해석은 해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독립성을 위해서
물가와 고용을 보면서 그리고 또 경제 상황 챙기면서 어떤 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시각들은 뚜렷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게 되면 행정부가 노력하지 않게 되면 관세 부과라든가 나머지 여러 가지 물가를 올리는 정책들을 쓰게 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냥 가던 길 가겠다라고 하는 약간 선전포고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를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대립각은 지속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트럼프 왕국이고 트럼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그대로 듣겠느냐라는 쪽들은 일단 계속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물가는 안 내려간다. 금리는 안 내려간다라는 쪽에 일단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머지 뭐 총재들 보호만 연준의 의사 뭐 이런 쪽들은 뭐 거의 비슷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꾸준하게 매크로 지표가 하락하는 쪽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달러도 약간 위축되다가 다시 강세로 갔고 어떤 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강세로 갔고 금리도 다시 4.5대 이탈은 아니고 다시 반등하로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 약간 영향도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관세와 관련된 쪽들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장은 약간 좀 걱정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들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 관세 정책을 지속한다. 이게 솔직히 결론적으로는 말이 돌고 돌아서게 되면은 단기간에는 무역적자 해소를 어떤 나올 수 있는 요인들로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장벽이에요. 그러면 무역적자 규모가 하락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후에도 관세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백악관의 고위 관리자가 그런 얘기했었죠. 한국도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안전할 수 있는 국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상대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관계가 필요할 때는 동맹을 찾지만 이런 또 자기의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좀 각계적으로 다 이제 자기를 챙길 수밖에 없는 나라의 국가의 운명들이 좀 펼쳐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앞으로의 트럼프 2기 시대에 나오는 어떤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나 또 관세 그리고 또 2월 초에 나오는 변화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적으로 볼까요?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엔비디아 빠졌습니다. 3.6%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여파가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일단 이 상태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쉽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만 보고 있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가성비 높은 AI에 대한 이제 경각심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높고 그렇게 비싼 칩 써야 돼? 라고 하는 이제 의문감들 때문에 이제 나오는 첫 번째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슬로우해질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실적 좋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되면 그냥 바로 turna겠지라고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딥시크발 나왔던 얘기 가지고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딥시크는 뻥이 좀 셉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 직접 못 써봤는데 후배들이 써서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는 챗GPT 초기에 점잖하게 거짓말하는 거 있죠? 예, 그거가 상당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건데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게 딥시크에 좀 벌써 그들이 한 7, 8개 좀 질문해 봤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뭐 조선 섹터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는 거 그것도 뭐 틀린 것들 많고 약간 2007년대, 2008년대 나왔던 자료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도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때문에 나왔던 부분이기는 그러면 미국은 중국을 때리기를 더 가속화될 거 아니냐 중국 압박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중국 쪽에 나오는 매출 적어도 한 18% 정도까지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약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영향들. 큰 그림상으로는 일단 기존의 AI 하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AI와 거의 일통하는 그러나 즉 AI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GPU가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또 공용 칩에 대한 대명사가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말고 다른 쪽들이 더 고개를 살짝 더 드는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55일선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좀 묵직해집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왜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를 얘기를 안 하고 차라리 에이직이나 다른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냥 저희 에어클래스를 통해서도 강조드리는 게 그겁니다. 다음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에이직과 관련된 쪽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에이직이 나오게 되면은 그와 함께 소프트웨어 쪽들이 더 부각을 받으면서 수익화가 좀 나오는 과정들. 그러니까 즉 공용 칩으로의 엔비디아를 쓰는 게 아니라 에이직 쪽으로 좀 더 다변화돼서 소프트웨어 연결돼서 수익 모델을 찾아가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요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습 쪽에 무게가 뒀는데 학습 추론 다 합니다만 그래도 추론 쪽은 우리 거에 맞게라고 나가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이어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좀 더 무게가 되겠다라 해서 저희 빨간색으로 칠한 종목들의 핵심적인 종목들은 그래도 약간 엔비디아보다는, 엔비디아를 뭐 그렇다고 가격 메리트 나오면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이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엔비디아 주가만 보게 되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기 저항대 여기를 못 넘깁니다. 그러면 다시 지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120달러대, 그건 1차 한빌 정도쯤이다. 여기서 지지를 하느냐가 1차 관건. 지지 못하게 되면 여기까지 빠질 거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까지 올라온 거 보게 되면 고점에서 조정받게 되면은 적어도 마이너스 15에서 30%는 조정받고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 쪽에서 아마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추가로 지금 2차 엔빌까지 보게 되면은 100달러 중반대까지 110달러 정도쯤 되겠네요. 110달러 테스트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쪽들을 볼까요? 그러면 다른 쪽들 보게 되면 저희가 그나마 얘기하는 그래서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오히려 그때 나왔던 자리를 올라서 이 저항대를 벌써 시도를 하려고 들어봅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마블 테크놀로지 거의 비슷한 자리 쪽에서 갭이 컸지만 그 자리를 꾸역꾸역 돌아서려고 모습이 나온 거는 밑으로 쳐지는 것과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시장을 접근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그거 관련된 쪽에서 IP를 진적으로 갖고 있는 쪽이 ARM이거든요. ARM도 보게 되면은 일단 기대감 확 높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설계 IP 자산 갖고 있는 ARM이나, 그러니까 즉 앞으로 에이직 시대에 대해서 AI 에이전트와 그 또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AI가 만나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이거 과정들을 지금 시장은 더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AI 인프라 쪽과 그리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AI 쪽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컨트롤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쪽들이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오해가, 그래서 딥시크가 좀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너무 과장됐네라고 하는 인식이 퍼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거 가성비는 가성비에 멈추고 진적으로 그래도 AI 인프라는 계속 가속화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과정까지는 일단 대안적인 종목들이 더 움직일 게 맞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반등하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한다 그러면 역시나 일단 에이직 쪽이나 좀 다른 쪽으로 움직여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겠다라는 쪽에서 그런 쪽을 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밖에 저희가 빨간색으로 칠해서 그나마 보고 있는 쪽이 테슬라 400달러 안착하죠. 테슬라는 기대감 여전히 이번 다 아시는 것처럼 기대감이 높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올해는 테슬라가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것들 막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FSD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부터 감독형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 중으로 유럽이나 중국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거를 쓸 수 있는 저가 모델이죠. 저가 모델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을 시킬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연결은 2026년, 그리고 또 그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그 큰 트럭,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트럭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이 연결돼서 하게 되면은 물류비 쪽에서 인건비를 많이
드라이버 비용만 줄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 함께 우주항공이나 그다음 또 로봇도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까지 가게 되면 테슬라는 일단 잘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요. 그리고 밀리게 되면, 그리고 올해 작년 4분기는 판매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유축됐지만 올해는 당장 신모델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올해는 판매량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판매량 자체가 견조하고 거기다가 지금 얘기하는 ESS 쪽 그대로 메가팩, 메가월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역시나 테슬라는 얼만큼,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여기 55세대 이 자리 쪽 들어온다, 350달러대 위쪽으로 들어온다, 사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또 역시나 산다라고 보면서 그게 일단 안 들어오고 이제 박스권 지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출렁임 한번 보이고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 또 관심 있게는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일단 미국장에 대한 종목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존 큰 차이 없죠? 계속 견조하게 움직입니다. 메타 역시나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종목들 요거죠. 여기 그래서 지금 딱 고른 게 그 정도 이번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AI 반도체 쪽으로는 이번에 에이직 쪽으로 가다 보니까 크게 이상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GV 이것도 일단 출렁이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쪽 쭉 올라갔던 것들 다시 한번 좀 조정 나오고, 그래서 세게 반등했다가 다시 좀 조정 나오고, 미스트라 뭐 2턴도 실적 발표했는데 그냥 실적 발표했던 것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직 물량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썩 나쁜 쪽으로 아니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게다가 저희의 베르노바 이쪽에 충격이 있었지만은 일단 그러니까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27일 날 메시지를 밴드에서 보내드리고, 그때 만약에 저희가 관심 있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종목들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말고 그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 그때 가격만 지금 들어오게 되면 제 계좌로 보게 되면 다 플러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플러스권에서 돌아갔습니다. 그 전에 갖고 있던 종목 빼고 그때, 그러니까 요거랑 그때 갖고 있었던 언제 사느냐가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게 쫓아가서만 샀다고 하더라도 요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본전 이상, 그러니까 약간 강보합권 수익률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 계좌 흐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미리 샀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좀 단가가 약간 되게 크게 올라가진 않는데 이제 수익권으로 다시 다 바뀌는 모습들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에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맞춰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부각받는다는 쪽에서 이 관련된 쪽들 언급드린 것들 계속 추적 가능합니다. 추적 가능한데 근데 무리하게 대응하시지, 오른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것보다 올랐지만 또 관심 있게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레딧 같은 경우도 보니까 레딧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꽤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좋게 본다. 그래서 역시나 데이터의 시대에 레딧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씀드렸게 RDDT 안 빠지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인빌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정 쭉 들어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180달러대 정도쯤 초반 그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말씀드린 지 조금 됐어요. 이거 박스권 왔다 갔다 할 때부터 말씀드렸다 보니까 좀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고, 레딧 그리고 로블록스 이거는 올해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가 되게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좀 변화 들어오기는 되게 좀 오래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성과를 낸다는 쪽에서 지금 장기 박스권 돌파하고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왜 제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게임 쪽인데 게임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해서 만들어진 게임 가지고 와 이거 재밌는데 그러면 내가 게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 같이 플레이하면서 내가 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 때 게임을 만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AI가 붙어서 조금 더 사용자가 내가 아이디어만 있게 되면 AI로 조금 더 특화돼서 AI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둔 과정들로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블록스에 AI가 결합된 게임 이쪽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고, 이게 성과가 나서 그리고 또 거기서 성과를, 그러니까 이때 실적 발표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 이탈 안 하고 보세요. 이거 갭 안 메꾸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관점을 봐야 되겠죠. 이번 실적 때도 약간 기대는 하는데
이날 이때 너무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출렁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냥 돌파를 할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략들은 아까 레딧이나 로블록스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 지금 아주 보초병 정도만 내가 한 100주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10주 이하로만 사놨다가 출렁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단가 맞춰가는 전략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종목들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그거 외로도 이런 종목들이 성과를 난다. 그래서 새로운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던 이쪽도 AI가 붙네라고 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체크하는 것들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AI가 이제 붙는데 지금까지는 인프라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전력 설비 그리고 또 뭐 전력원 이런 쪽으로만 봤다고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주도 흐름들이 좀 위축되면서 약간 다른 쪽으로 고개를 쏠리면서 나오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또 로봇 이거는 뭐 당연히 AI가 내 몸을 주세요. 몸이 로봇 하드웨어 쪽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과정. 로봇은 뭐 그냥 쫙 출발해서 이제 하이젠 아래 되면 거의 별이 되는 모습들이죠.